제노코는 2004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현재 시총은 1,142억 원을 갖고 있는 그룹 기업입니다. 방산과 우주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크게 이렇게 5가지의 사업 분야로 나뉩니다. 이거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기 제가 이거 붙여놨는데 이거 보시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원래 설립 초기에는 위성통신 부품과 군 전술 정보통신 체계, 비접촉식 광전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업이었고요. 군의 위성 부품 검증 장비까지 제작하게 됐고 2010년에는 항공전자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이런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위성 탑재체 시장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제노코의 핵심 사업 중 이제 첫 번째는 이 위성 탑재체입니다. 그 위성 탑재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X밴드 트랜스미터라는 그 제품을 국산화에 성공했고요. 이게 차세대 중형 위성에 탑재됐다고 합니다. X밴드 트랜스미터란 위성이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꼭 필요한 장치라고 하는데요.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그 영상을 고출력 신호로 변환해서 안테나를 통해 지상국으로 전송을 하는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위성 기술 선진국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대다수의 기술 선진국이 이 위성 송신기를 수출 제한 품목으로 관리해서 핵심 기술 이전이 쉽지가 않아서 국산화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노코가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미국 나사와 유럽 우주기구 ESA로부터 공정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제노코 X밴드 송신기는 송신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특정 주파수에 고정된 선진국의 경쟁사 제품과는 달리 고객 요청에 따라서 주파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화 구조로 개발해서 고장이 나도 관련 부분만 갈아 끼우면 되는 방식으로 손쉽게 대응이 가능하고 이게 좀 중요한데 전송 속도가 최대 720Mbps에 달해서 600에서 620Mbps 수준이 경쟁사들의 제품보다는 되게 좀 빠른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IR하는 영상을 좀 보게 됐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그 위성 탑재를 위성 산업 분야에서 이 위성에 실어보지 않은 제품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발이 됐어도 위성에 실지 않으면 이게 글로벌 기업들이 쓰질 않는다고 하는데 제노코 같은 경우는 이 X밴드 트랜스미터가 지금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에 탑재될 거라는 그 납품 계약 체결 뉴스가 최근에 나왔고 차세대 중형 위성 1호와 2호에 연속적으로 탑재가 됐습니다. 그 차세대 중형 위성은 그 저궤도 위성에 속하는 위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사업은 위성 지상국인데요.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통신 위성에 대한 위성 지상국을 제노코가 다 수행했다고 합니다. 아나시스 1호 위성 운용국 2개, 위성 지상국 16개소 설계 구축 경험이 있는데 이 제노코가 EMP에 대한 방어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MP는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EMP 공격이나 핵폭탄으로 인한 장비 파손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모든 전자장비가 다 다운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노코가 이걸 방어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위상 지성국도 핵심 사업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업이 EGSE 점검 장비입니다. EGS이라는 건 위성 탑재체를 점검하는 점검 장비고요. 또 방위산업 무기 체계를 점검하는 점검 장비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EGSE가 위성이 발사되기 전에 위성 탑재체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장비인데 제노코는 이 EGSE와 이 방위산업 무기 체계 점검 장비 이 두 개에 대한 내용 모두가 수행이 가능합니다. KF-21에 들어가는 에이서 레이더 점검 장비도 제노코가 개발했고 지금 425 위성 사업에 들어가는 이태리가 만든 탑재체 점검 EGSEA 점검 장비도 제노코가 이게 개발을 다른 거예요? 했습니다. EGSE랑 SA가 네, 요거는 EGSA는 위성 탑재체를 점검하는 장비고 방위산업 무기 체계를 점검하는 건 그냥 점검 장비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여기 좀 자세한 내용을 제가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항공전자 분야 TA50, FA50, KF21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다수의 전투기의 혼선 방지기를 개발했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저희 파이버 프로 준비하신 이동재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막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우스 요걸로 쓰시면 되나요? 나와의 의지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 EGSE. 자, 여러분 혹시 이 짐벌에 대해서 네, 시작하시면 제가 카운트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버 프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파이버 프로는 방산, 우주, 항공, UAM 분야에서 독자적인 광센터 기술로 주목받았으며 나로 및 누리호의 합법 장치로 불리는 자이로스코프를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대전 유성구에 있고요. 대표이사는 고영한 대표이사고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광섬유 관성 센서, 광 계측기기, 분포형 온도 센서 이렇게 매출 비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다른 것보다 넘어가서 파이버 프로의 지금 핵심 테마는 UAM, 우주, 양자 컴퓨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AM에 대한 뉴스 반응을 본다면은 6월 29일 날 조비 에비에이션에서 연방정부로부터 비행 허가를 받아 테스트 권한을 받았다. 이 뉴스에 예전에 22년 8월 17일 뉴스를 보면은 파이버 프로가 이제 수직 이착륙 요거에 대한 뉴스가 떴었습니다. 그때는 마이너스 0.97이었는데 여기서는 요 뉴스 나왔을 때는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우주 쪽을 보면은 바이든하고 윤 대통령이 공동의사성을 서명을 했었을 때도 30% 상한가를 갔었고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8월 23일 15% 상승했었고 10월 6일 뉴스에는 9%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25, 6월 29일, 8월 23일 요게 거래량도 나오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파이버 프로 공시에 대한 주가반을 보면은 공시에 대해서는 주가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래도 없고 그냥 소소한 경우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왔고요. 네. 그래서 파이버 프로를 보면은 현재 그냥 테마주로서 단타형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주가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파이버 프로의 핵심 기술을 본다면은 국내 유일의 하이엔드급 관성 센서 제조입니다. 이게 광섬유 센서 시장의 리더인데 광섬유 관성 센서란 FOG 그리고 IMU 이렇게 돼 있고 분포형 광섬유 센서, PLC 기반 광소자. 이 PLC 기반 광소자가 이게 양자 컴퓨터하고 좀 요즘 연결돼 있어서 이 매출도 비중이 좀 많이 높아져서 지금 주가의 반응을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섬유 관성 센서에서 FOGN, IMU 요거를 보면은 자이로 센서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자이로란 라틴어로 회전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항공, 지상, 해양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 물체가 움직일 때 이동하는 방향 각도를 나타내는 센서. 그러니까 잠수정 같은 경우 자이로 센서가 있어야지 물속에서 방향과 속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이로 센서는 저희 핸드폰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핸드폰 처음에 사면은 한번 이렇게 이거 팔자로 이렇게 한번 흔들잖아요. 이게 이제 자이로 센서 때문에 이거 한번 우리 위치를 확인한다 생각하시면 그걸로 이제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요 자이로 센서를 제가 이제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아시나요? 얘를 보면은 닭대가리 있잖아요. 닭이 목이 네, 고정되어 있죠? 머리가 공격하시는 것 옆에서 한번 같은데. 얘 보여드릴까요? 머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몸은 막 움직여도 오, 머리가 머리가 가만히 가만히 있어요. 저거 있어요. 아, 뭔지 알 것 뭔지 알죠? 같아요. 가서 네. 됐습니다. 아, 아리소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네요.
이 조류를 되게 갑작스러운 좋아하셔서 공격을 당했어. 지능적인 공격을. 오, 그러니까 식은땀 밑줄. 얘네가 자이로 센서가 이 물체 균형을 잡아주는 거라서 네. 앞으로 그쪽 목표까지 잘 갈 수 있게 주변에 영향 없이 그 센서가 잘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 물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이로스코프가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유도 무기에 또 GPS와 INS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 INS 같은 경우가 관성 항법 장치입니다. 이 관성 항법 장치가 네, 유도 미사일에도 이게 GPS와 INS가 탑재되어 육은 한국인이시네. 아, 네. 아, 지금 약간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탄성을 한번 내지르셨는데, 네, 여러분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종목을 발표하는 게. 두 번, 네, 이렇게 두 종목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더 듣고 싶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네, 어찌됐든 간에 두 분이 5분을 할애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 선수분들 자유롭게 본인의 그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5프로 종목 영상 준비해봤잖아요. 그 킥보드인데 손잡이 없이 서서 타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그 이름이 뭐 아, 그 있잖아요. 예, 뭔지 아시죠? 알 뭔지 것 알죠? 같은데. 그게 이 원리래요. 아, 이 자이로스코프 원리로 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의 중심을 잡는 원리가 이 자이로스코프의 원리라고 이렇게 저도 그때 공부할 때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인텔리안 테크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노코, 그리고 뭐 캔코아 항공 우주 섹터잖아요.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게 파이버 프로는 사실 조금 직접적인 연관성이 어디에서 이렇게 있나가 좀 궁금하긴 했어요. 물론 관성 센서라는 게 어떤 우주 위성에서도 그런 중심을 잡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직접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뭐 통신 위성이나 뭐 이런 부분과 관련했을 때 어떤 연관점이 사업적으로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UAM을 할 때 GPS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GPS가 이제 정밀도 면에서는 제일 높긴 한데 이 GPS가 만약에 꺼졌을 때 그렇게 되면 UAM 같은 경우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예 네. 위치도 못 잡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네. 그냥 거의 미아처럼 딱 서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거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자이로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성에는 전부 다 들어간다라고 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신기를 만드는 인텔리안 테크도 있지만 제노코처럼 어떤 위성에 탑재돼서 들어갈 때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유도 미사일로 본다면은 미사일을 쐈을 때 네. 얘네가 GPS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네. 그거를 알 수는 있는데 그 만약에 GPS가 못 잡았을 경우 그거를 보조 수단으로 네. 자이로스컵이 그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조 수단. 네. 그래서 이게 현재 나중에는 향후에 UAM에 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치로 봅니다. 위성에 들어가는 건 결국 관성 센서 사업 영역이겠네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제노코 질문? 아, 저가 그 자이로스코프 네. 조금만 그좀 음. 자이로스코프가 아니고 아까 엑스밴더 트랜스미터 요거 제노코가 얘기했어요? 네, 네, 네. 잠깐만 얘기 드려도 돼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뭐 아까 제가 좀 설명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지상으로 송출해주는 그런 장치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좀. 그러니까 위성에서 네. 위성이 이제 영상을 촬영하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영상 데이터를 네네. 이제 이 장치가 네네. 지상으로 이제 쏴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다. 음.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신기가 예. 있다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이 이게 엑스밴드 있어야지 트랜스미터가 이제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네. 그 제한된 시간 동안에 이제 촬영된 그 영상 데이터를 다 보내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좀 전송 속도가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경쟁 업체들도 이 트랜스미터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건데 네네. 결국에는 네. 어느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글로벌 혹시 뭐 그런 자료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제노코의 엑스밴드 트랜스미터를 네. 다른 뭐 인텔리안 테크는 뭐 어차피 위성을 만들진 않으니까 이걸 쓰진 않겠지만
제가 점유율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지금 현재 하나 시스템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이거를 예. 제공하는 업체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봐도 되는 그쵸. 국산화에 그렇죠. 성공을 했어요. 필수적인 장비네요. 네네.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네,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네, 여러분들 투표 이제 슬슬 14분 정도 하셨는데요. 제가 한 1분 정도만 투표를 좀 더 받아보고요. 지금 주가 현황을 한번 잠깐 두 종목 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파이버 프로를 보면요. 현재는 시총이 1,183억 원 정도 되고요. 차트 현황을 보면 오리온에 들어간 요런 현황으로 그 지금 가고 있습니다. 1단과 3단. 그거 맞죠? 이렇게 달에 안 보이는 부분을 쫙 뭐 스캔해가지고 음. 영상으로 뭐 보내준 그 걔네 아닌가? 난 그걸로 알고 있는데. 파이버 프로. 파이버 프로는 그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아까 그거는 이제 여기 재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낼 수 있는. 아니 보내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노코가 주력으로 하는 사업 중에 X밴드 트랜스미터라고 있는데 이게 위성에서 어떤 이미지나 어떤 영상 데이터를 지상에 있는 안테나로 전송을 해줄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장비인데 국산화에 성공해서 하나 시스템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하나 시스템에 납품을 하는지 사실 정확히 근데 네네. 같이 협업한다 이런 협업하고 얘기는 있다. 좀 네네. 아사무사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는 관성 센서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위성에는 이 자이로스코프의 이런 관성 센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위성이든 이 관성 센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항공우주 관련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인데 이번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회사가 저기에 있어요. 미국 회사인데 네. 관성 센서요. 네, FOG하고 미국 회사가 월스트 그루먼 요 회사가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전 세계 위성에 거의 다 썼어요 이거를. 근데 우리나라 기술로 이게 들어갔다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독자 기술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 우주 위성이나 방사능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라만의 기술로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꼭 파이버 프로가 그 부분에선 강점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 18분 정도 투표를 하셨는데 투표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죠? 볼까요? 파이버 프로가 63%로 비교적 압도적인 차이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파이버 프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리소님은 뭐 제놓고 떨어지긴 했지만 혹시 뭐 부연 설명하실 게 있으시면 카페에서 좀 추가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